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 시장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리플렉스 RP는 800원대 라인까지 밀렸고, 비트코인도 그 견고하던 7만 달러 선을 내주면서 6만 달러대까지 주저앉은 상황이죠. 시장에는 공포가 가득하고,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하고 또 답답한 부분이 딱 두 가지일 겁니다. 도대체 언제 반등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맞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질문에는 아주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언제 오를지는 사실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막연한 시점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어야 상승장으로 돌아설 수 있는가라는 상승의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저는 뉴스 헤드라인 한 줄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구조적인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풀리기 위한 세 가지 열쇠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을 이해하셔야만 불안한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리플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거대한 문, 바로 유동성, 즉 돈의 흐름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죠. 큰손 투자자들이 다시 위험 자산을 사들이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아,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겠구나, 돈 풀리겠구나 하는 확신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최근 시장 하락의 가장 큰 배경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쉽게 안 내릴 것 같다는 해석이 지배적이 되니까 돈이 딱 멈춰버린 거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금리를 두 번도 못 내릴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중자금 입장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코인 시장에 뛰어들 유인이 사라집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올해 시장 핵심 변수로 금리 인하 속도를 꼽았을 만큼 이 돈줄이 풀려야 비트코인이 갑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결국 상승의 첫 번째 열쇠는 연준이 쥐고 있는 돈의 방향성에 달려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규제와 법률의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죠. 하원에서는 통과됐던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스테이블 코인 예치금에 이자를 주는 문제입니다. 은행들은 코인 회사가 이자까지 주면 우리 예금 다 빠져나간다,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 크립토 업계는 이자도 못 주게 하면 누가 쓰냐, 혁신을 죽이는 거다라며 맞서고 있죠. 며칠 전 백악관이 중재에 나섰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이 수조 원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룰이 이렇게 불명확한데 돈을 넣고 싶으실까요? 아직은 위험하다, 규칙 정해지면 들어가자 하면서 발을 빼거나 대기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암호화폐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심상치 않다는 데이터가 이걸 증명합니다. 이 법과 규칙의 안개가 거쳐야만 진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고 본격적인 상승의 청신호가 켜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정치적인 리스크. 저는 이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문제라고 봅니다. 올해 미국은 11월에 아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죠. 정치 이벤트가 많은 해에는 시장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방향성이 선거 결과에 따라 확 바뀔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각종 충돌이 생길 우려가 크니까요. 예를 들어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나 예산안 문제로 정쟁이 벌어지면 뉴욕 증시부터 출렁거립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 달러로 숨어버리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니까 안전자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냉정하게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위기 상황에서 위험자산처럼 주식과 같이 빠지는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정치적 불안감이 커지면 비트코인 혼자 날아오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관련 이슈, 탄핵 공방, 혹시 모를 정부 셧다운 같은 정치적 노이즈들이 시장 심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 리스크가 최소한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고 안정되어야만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꽉 막힌 세 가지 조건들이 언제쯤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으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타임라인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창구는 중앙은행 이벤트에서 먼저 열릴 공산이 큽니다. 당장 가까운 일정으로 2월 18일 연준의 지난 회의 의사록이 공개되죠. 여기서 연준 위원들이 조금이라도 비둘기파적인, 즉 온건한 분위기를 보였다면 시장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3월 17일부터 열리는 FOMC 정례회의입니다. 이때 점도표나 파월 의장의 멘트에서 추가적인 인하 여지를 주는 뉘앙스가 풍긴다면 시장은 드디어 돈줄이 좀 풀리나 기대하며 온기가 돌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규제 이슈에 대해 적당히 합의를 보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가 진짜 상승 추세로 가는 변곡점이 될 겁니다. 이 기간에 집중해서 시장 변화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시나리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반등입니다. 연준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법안도 술술 풀리는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솔직히 지금 분위기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루한 박스권입니다. 위로 갈 호재도 없고 그렇다고 더 폭락할 악재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 애만 태우는 장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고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시나리오가 바로 추가 하락 후 회복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예상치 못한 충격, 예를 들어 지난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처럼 은행권에 문제가 터진다거나 하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대한 상승장 직전에는 항상 이렇게 마지막 출혈을 동반한 대박앤세일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 이런 추가 하락이 온다면 공포에 떨 게 아니라 오히려 레버리지 물량이 정리된 아주 깨끗한 바닥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 상황이 삼국지에 나오는 삼고초려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유비가 제갈량이라는 천하의 인재를 얻기 위해 3번이나 찾아가는 인내와 정성을 보였듯 우리도 비트코인의 거대한 상승이라는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문인 유동성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두 번째 방문인 규제에서도 헛걸음을 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정치적 안정이라는 세 번째 조건까지 무르익어서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 시장은 비로소 거대한 상승의 날개를 펼치게 될 겁니다. 지금의 지루한 하락과 횡보는 유비가 눈보라 속에서 제갈량의 집문 앞을 서성이는 시간과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하나씩 충족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차분하게 다가올 천하 대업의 기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